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소의 후계자로 지목됐지만 좌절된 사마유입니다. 사마유는 서기 248년 출생해 서기 28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대유입니다. 사마유는 사마소의 차남입니다. 진왕에 등극한 사마소가 세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가충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형인 사마연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제왕에 봉해졌습니다. 진군 대장군과 태자태보를 겸임하며 조카인 사마충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276년 사국 및 시중에 임명됐습니다. 283년 사마충 대신 제위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순욱과 풍담의 모함을 받았고 이때 병을 얻어 사망했습니다. 사후 제헌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위나라의 정권을 차지한 사마이입니다. 사마이는 서기 179년 출생해 서기 25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달입니다. 201년 위나라 상계연으로 출사했습니다. 208년 조조가 승상에 오르자 문하견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상서에 올랐습니다. 226년 조예가 제위에 오르자 표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제갈량이 6차에 걸쳐 추진한 북벌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지휘했습니다. 238년 군사를 이끌고 연항을 자칭한 공소년을 토벌했습니다. 239년 조방이 즉위하자 시중 및 도독중의 제군사 녹상서사에 올랐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조선 일당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251년 왕릉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뒤수도 낙양에서 병사했습니다. 손자인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선왕제에 추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호의 항복을 받아내 오나라를 정벌한 사마주입니다. 사마주는 서기 227년 출생해 서기 28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장입니다. 사마주는 사마이의 사남입니다. 정시연간 조방으로부터 남한정우에 봉해져 업군을 지켰습니다. 이후 우장군, 정로장군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나라가 건국되자 동관군왕에 봉해졌습니다. 중앙에서는 상서우복야 민무군 대장군을 지냈으며 이후 진동대장군에 임명되며 합의를 수비했습니다. 277년 낭여왕에 봉해졌습니다. 280년 오나라 정벌전에 출진해 손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청렴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친 사마지입니다. 사마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화입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평정한 뒤 제남연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광평령, 하남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의 즉위 후에는 대산왕에 임명돼 농업장려를 진언했습니다. 사마지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으며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통치를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섭의 건의로 난해태수에 오른 사무입니다. 사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는 사섭의 막내 동생입니다. 196년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교지태수 사섭은 조정의 동생들을 각 지역의 태수에 임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무는 사섭의 요청에 따라 난해태수에 임명됐지만 일찍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에게 복종한 교지태수 사섭입니다. 사섭은 서기 137년 출생해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위원입니다. 사섭은 부친 사후 무양령을 지내다가 교지태수에 임명됐습니다. 196년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들에게 살해당하자
조정의 하포태수에는 사유, 구진태수에는 사유, 남해태수에는 사무를 임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210년 선권이 교주자사의 부주를 임명하자 복종했습니다. 사섭은 춘추자 시전의 주석을 단 춘추경을 저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왕윤의 동탁암살에 가담했던 사선서입니다. 사선서는 서기 129년 출생해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군영입니다. 192년 왕윤의 동탁암살 계획에 동참해 여포에게 줄 암살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동탁암살에 성공한 후 대산홍에 임명됐습니다. 195년 헌제가 장안을 탈출할 때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헌제를 쫓던 이각 박사의 군대에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한중왕 즉위에 공을 세운 사원입니다. 사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무능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명성을 얻어 황보숭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195년 삼보의 난이 일어나자 유장에게 의탁했습니다. 214년 유장을 굴복시키고 익주를 평정한 유비를 섬겼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할 때 다른 신하들과 함께 표를 올렸습니다. 총나라 건국 후에는 승상 제갈량에게 인정받아 승상제주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종사중랑을 지내다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카인 사위의 반란으로 몰락한 사일입니다. 사일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일은 교지태수 사섭의 동생입니다. 196년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들에게 살해당하자 사섭의 건의에 따라 하포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섬건으로부터 편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사섭의 아들 사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범법자가 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위와 함께 손권에게 반기를 든 사지입니다. 사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사지는 사섭의 차남입니다. 226년 동생 사위가 손권에게 반기를 들고 군사를 일으키자 가담했습니다. 사촌 동생 사광이 항복을 권유하자 사위를 설득해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대에게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등해를 설득해 총나라 정벌에 나서게 한 사찬입니다. 사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사마소의 주부로 있던 중 총나라 정벌에 반대하는 등해의 사마로 보내졌습니다. 사찬은 등해를 설득해 총나라 정벌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총나라 정벌전에서는 등해의 명령에 따라 제갈첨이 지키는 면주관의 왼쪽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총나라 멸망 후에는 익주자사를 대행했습니다. 종해가 사마소에게 등해를 모함할 때 가담했습니다. 264년 위관이 등해 부자를 죽일 때 함께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따른 사환입니다. 사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유입니다.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따랐으며 중궁교의를 맡았습니다. 199년 원소 휘하의 휴고를 사견성에서 격제해 죽였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는 순유의 책략에 따라 한 명의 운송대를 급습해 군량을 불태웠습니다. 207년 조조가 원상을 추격할 때 적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했지만 한호에게 설득당해 진군했습니다. 209년 중령군에 임명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위입니다. 사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사위는 사섭의 삼남입니다. 226년 사섭 사후 선권으로부터 안원장군 구진태수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사섭의 임지에 다른 사람이 부임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대가 목숨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항복을 권유하는 사촌동생 사광이 설득에 넘어가 형인 사지와 항복했지만 다음날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섬권에게 인질로 보내진 사섭의 아들 사흠입니다. 사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흠은 사섭의 장남입니다. 220년 섬권에게 인질로 보내진 뒤 무창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동생 사위의 반란으로 일족 대부분이 처형된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평민으로 강등된 후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유와 함께 총나라에 항복한 상관자수입니다. 상관자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관자수는 위나라 치하 천수의 굴리였습니다. 228년 제갈량의 기산 침공 때 천수태수 마주는 옹주자사 곽해를 따라 상귀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치소인 귀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강유를 따라 총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북벌에서 패배한 마속을 감싸다 면직된 상랑입니다. 상랑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거달입니다. 상랑은 유표에게 등용돼 임저장에 임명됐습니다. 208년 유표 사후 유비에게 귀순해 자귀, 무선, 이릉, 이도 등 사연을 통치했습니다. 유비가 익주 평정한 후에는 파서, 장가, 박릉의 태수를 역임했습니다. 북벌 때 한중에 머물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패배한 마속을 감싸다 면직대 성도로 옮겼습니다. 제갈량 사후 광록궁까지 올랐으며 현명정 후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의 등용을 거부하고 조조를 따른 상림입니다. 상림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백구입니다. 상림은 병주자사 고관으로부터 원소의 등용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원소 패망 후 조조 휘하의 병주자사 양습의 추천으로 남하 현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박릉태수, 유주자사를 역임했습니다. 위나라가 건국대자 상서에 임명됐으며 조비가 황제의 즉위하자 소부에 올랐습니다. 조의 즉위 후 삼공에 청고됐지만 은퇴하고 광록대부가 됐습니다. 사후 표기장군으로 추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형주에서부터 유비를 섬긴 상총입니다. 상총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0년 사망했습니다. 상총은 형주에서부터 유비를 섬겨 암원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이릉대전에서 총나라가 대패했지만 상총의 9년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23년 도정 후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중부독 및 중명군에 임명됐습니다. 240년 한가군의 이민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씨 일가를 따르며 많은 전공을 올린 서곤입니다. 서곤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곤은 성견의 외조카입니다. 성견이 거병한 후 공을 세워 편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성견에 이어 선책을 따랐으며 착용과 유효를 격파한 공으로 단양태수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버리고 투항한 오경에게 단양태수를 넘겨주고 독군 중랑장이 됐습니다.
이후 여광태수 이수를 무찌르며 평로장군에 올랐습니다. 황조 토벌전에 참전했지만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이 훔친 옥새를 헌제에게 헌상한 서구입니다. 서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냉옥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 때 주중과 함께 한충을 격파했지만 모함으로 탄핵됐습니다. 연암태수로 복귀한 후에는 동해상으로 재임했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맞아들인 뒤 허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술에게 억류됐지만 원술이 죽자 그가 가지고 있던 옥새를 헌제에게 헌상했습니다. 이후 위위, 해상을 지냈습니다. 조조가 승상으로 임명될 때 이를 양보하려고 하자 거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국정 최고직을 거절한 서막입니다. 서막은 서기 171년 출생해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경산입니다. 조조가 하북을 평정했을 때 등용된 후 승상군모연에 임명됐습니다. 위나라 건국 후 농선, 남한, 평양, 안평 등 변방의 태수를 지냈습니다. 조예가 즉위한 후에는 양주자사로서 도적들을 토벌했습니다. 240년 조방이 즉위하자 조정으로 돌아와 대산호, 광목대부에 올랐습니다. 248년 사공에 제수됐지만 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인질로 잡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조조에게 항복한 서서입니다. 서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직입니다. 중평년간 전란을 피해 형주로 이주의 사마위 밑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맡기고 신야에서 주둔할 때 함께하며 제갈량을 추천했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차지하자 유비와 제갈량과 함께 도망치던 중 모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항복했습니다. 위나라 건국 후 성상, 우중낭장, 어사중승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예로부터 무한한 신임을 받은 서선입니다. 서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복연입니다. 전란을 피해 강동으로 갔을 때 선책의 초빙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조조를 섬겼습니다. 211년 조조가 반기를 든 마초를 평정하러 갔을 때 좌우군으로 번거지의 군사를 통솔했습니다. 이후 승상동조연, 위군태수를 역임했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뒤 어사중승에 임명됐습니다. 조의 시절에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중책을 역임했습니다. 88세 때 조예에게 은퇴를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침공한 위나라를 속임수로 퇴각시킨 서성입니다. 서성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양입니다. 서성은 성권에게 별부사마로 등용됐습니다. 그는 황조의 아들 황역과 남쪽의 산호를 격파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221년 이릉대전에서 육송과 함께 총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222년 위나라 조휴의 공격을 막아내 안동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4년 위나라의 침공에 가짜 성벽을 쌓고 많은 전함을 띄워놓아 군세를 착각하게 만들어 퇴각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동탁 연합군을 수차례 격퇴한 서영입니다. 서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서영은 동탁 휘하에서 중랑장을 지냈습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예주로 출격해 조조와 포신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191년 양현에서는 손병군을 물리쳤습니다. 192년 동탁을 암살한 왕윤에게 의지했지만
장안으로 쳐들어온 이각 박사의 군대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북벌에 맞서 싸우다 강유에게 전사한 서질입니다. 서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4년 사망했습니다. 253년 강유가 국산에 2개의 성을 쌓고 공격하자 옹주자사 진태가 공격을 막을 방법으로 2성을 포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질은 진태의 전략에 따라 등해와 함께 진격해 2성을 점령했습니다. 254년 강유와 장억의 공격에 맞서 싸워 장억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양무에서 강유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초빙을 거절하고 조조에게 의탁한 서역입니다. 서역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계제입니다. 서역은 전란을 피해 도착한 강동에서 선책의 초빙을 받지만 도망쳐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211년 마초가 반기를 들자 승상장사에 임명돼 장안의 안정에 매진했습니다. 213년 조조가 위공에 오른 뒤 상서령을 역임했습니다. 219년 위풍의 난으로 좌천된 양준을 대신해 중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했지만 조비는 간이대부에 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전쟁터를 종횡무진하며 위나라를 반석에 올린 서왕입니다. 서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명입니다. 서왕은 이각의 부하인 양봉 휘하에 있었지만 조조가 양봉을 토벌하자 귀순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우수의 굴량고를 기습해 전쟁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211년 마초의 반란, 215년 장로 토벌전, 219년 번성구원 등 각종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왕에 오르자 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조예가 즉위했을 때 북성한 오나라의 제갈군을 격퇴했습니다. 227년 병사하자 장후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에서 중용되지 못한 제갈량의 친구 석도입니다. 석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인 서서와 함께 형주로 이주해 사마희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마희 문화에서 제갈량, 방통과 교류했습니다. 유표 휘하에 있었지만 유표 사후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투항했습니다. 조비 제위 시절에는 전농교위를 역임했습니다. 제갈량은 위나라에서 중용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마지막 황제 조안에게 서명을 권유한 석포입니다. 석포는 서기 214년 출생에 27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용입니다. 석포는 위나라의 실권자 사마사의 중호군 사마로 출사했습니다. 이후 동래태수, 서주자사, 백농사마 등을 역임했습니다. 252년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사마사가 패배했지만 홀로 군사를 잃지 않고 퇴각했습니다. 257년 제갈탄의 난 때 반란군의 거점인 수춘성을 평정했습니다. 265년 위나라 마지막 황제인 조안에게 사마염에게 선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모함으로 면직되기도 했지만 사도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수를 돕다 조조와 원수 연합군에게 패배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손찬 휘하 장수입니다. 191년 공손찬으로부터 연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192년 원소와 대립하고 있던 원술이 공손찬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경은 평원에 주둔하며 유비와 도겸과 함께 원소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원소에게 협력한 조조에게 대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국의 장수를 죽이고 위나라로 망명한 진종을 생포한 선우단입니다. 선우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5년 노숙과 관우가 이강에서 대치할 때 염원군에 배치돼 장사 영릉 계양 3군 토벌에 나섰습니다. 222년 육성과 함께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223년 왕직을 죽이고 위나라로 망명한 진종을 습격해 생포했습니다. 226년 선권이 석양을 공격할 때 회하의 길을 끊으라는 손안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우를 죽인 공손찬을 끝내 멸망시킨 선우보입니다. 선우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3년 모시던 유주목 유우가 공손찬에게 죽임을 당하자 원수를 갚기 위해 여미를 오한사마로 추대하고 힘을 모아 싸웠습니다. 199년 공손찬이 멸망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후 조조에게 항복해 건충장군에 임명돼 유주 육군을 다스렸습니다. 202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호화장군에 올랐습니다. 224년 보국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보도군을 떠나 위나라에서 왕에 봉해진 설균이입니다. 설균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비능이 아버지 불화한을 살해했지만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후 숙부인 보도군과 함께 안문군의 견초에게 귀부해 가비능을 격파했습니다. 233년 보도군이 가비능과 화친을 맺자 함께 귀부했습니다. 하지만 보도군이 병주를 약탈하자 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설균이는 위나라로부터 귀해왕에 봉해져 병주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포의 연주 침공을 함께한 설란입니다. 설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설란은 여포 휘하의 장수입니다. 여포가 조조의 연주를 차지할 때 함께했습니다. 이건을 포섭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했습니다. 195년 거야에 주둔할 때 침공한 조조에게 패배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에게 대항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설례입니다. 설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설례는 팽성상이었습니다. 194년 도겸의 압박에 양주자사 유효를 맹주로 따랐습니다. 수비하고 있던 말릉성이 손책의 공격을 받자 포위를 뚫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권능 우미와 함께 우저를 급습해 탈환했지만 손책의 공격에 또 다시 패배했습니다. 손책에게 패배한 유효를 따라갔지만 유효에게 반기를 든 차경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에 투항하는 항복문서를 작성한 서령입니다. 서령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8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도원입니다. 252년 솔량 즉위 후 위소 화액주소와 함께 오서를 편찬했습니다. 264년 선호가 즉위하자 좌지법 및 선조상서에 임명됐습니다. 271년 하정의 건의에 따라 장관과 회수를 잇는 공사를 담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정이 살해된 후 공사 문제로 유배됐지만 화액의 상소로 돌아와 좌국사에 올랐습니다. 오류가 많은 법령을 고치자는 의견을 제시해 광노쿤으로 승진했습니다. 280년 진나라에 투항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진나라 투항 후 사마염으로부터 상기상시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22살의 태수에 오른 설제입니다. 설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효의입니다. 조조가 연주자사로 있을 때 종사로 출사했습니다. 194년 조조의 서주 정벌 중 여포가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평성, 범, 동화 3년을 지켜냈습니다. 조조의 침공에 응소가 도망치자 22살의 후임 태산태수에 올랐습니다. 조조가 기주를 평정한 후에는 중령군에 임명됐습니다. 유수정벌 후 허군이 돼 합비에 머무르며 장려, 악진, 이전을 감찰했습니다. 이후 위군태수, 상서령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사신의 무리함을 조롱한 설종입니다. 설종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경문입니다. 교지태수 사섭이 성권에게 항복하자 오나라의 오관중랑장으로 출사했습니다. 이후 하포태수와 교지태수를 역임했습니다. 총나라의 사신이 감택의 이름으로 놀리자 특전을 분해해 조롱함으로써 자국을 높였습니다. 선권이 황제에 오른 뒤 상서복야, 패자소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에 빼앗긴 교지를 되찾은 서루입니다. 서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서루는 오나라의 신하입니다. 선유 제위 시절 오관중랑장을 지냈습니다. 이 시기 총나라의 말을 구하러 갔다 돌아와 총나라 패정의 실태를 구했습니다. 269년 진나라가 교지를 침입하자 도항과 우사와 함께 구진태수 동원을 습격해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271년 교지를 함락하고 돌아오던 중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이름을 알린 서부입니다. 서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제입니다. 서부는 우번으로부터 인정받아 신가면의 공주가 됐습니다. 건업으로 갔을 때 제갈각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이름을 알렸습니다. 242년 주해군과 다미군을 정벌해 단양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53년 위나라의 신성을 공격하다 패배하고 돌아온 제갈각이 손준에게 살해된 뒤 울림태수로 좌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수를 끝까지 지키며 죽음을 슬퍼한 성공형입니다. 성공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0년 사망했습니다. 189년 한수의 부하 장수가 됐습니다. 214년 여맹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한수를 지켰습니다. 215년 한수가 여맹을 공격하다 부하들에게 살해되자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한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본 조조로부터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220년 농우에서 이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주자사 장기와 함께 평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여포 토벌전에서 생포된 성념입니다. 성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념은 여포의 휘하 장수입니다. 여포가 장안에서 쫓겨났을 때 위월과 함께 상산에서 장양과 싸워 격파했습니다. 198년 합의에서 벌어진 조조와의 야전에서 패배에 생포됐습니다. 그는 여러 역사서에서 용맹한 장수로 기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나은이 지키는 파동을 끝내 굴복시키지 못한 성만입니다. 성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만은 건평태수로 오나라의 변방을 지켰습니다. 264년 총나라를 멸망시킨 등해와 종해가 모두 죽자 선유의 명령에 따라 육함, 유평, 부엽과 함께 나은이 지키고 있는 파동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나헌이 진나라에 항복하고 진나라로부터 원군이 도착해 결국 퇴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서량 토벌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성희입니다. 성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1년 사망했습니다. 성희는 서량 지역 군벌입니다. 211년 조조가 한중 정벌에 나섰고 이에 맞서 마초와 한수가 거병하자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가후의 이관계로 마초와 한수가 반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조가 이들의 혼란을 틈타 총공격에 나섰고 이때 맞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감령이 선권에게 등용될 수 있도록 도운 소비입니다. 소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는 황조 휘하에서 강화 도독을 지냈습니다. 감령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수차례 황조에게 추천했습니다. 황조가 감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선권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8년 황조 토벌에 나선 선권에게 체포됐지만 감령의 호소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침공의 원상을 배신한 소유입니다. 소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는 원상 휘하의 장수입니다. 204년 원상이 원담 정벌을 나서자 신묘와 함께 업 수비를 맡았습니다. 조조군이 업 인근으로 접근해오자 내응하려고 했습니다. 배신 계획이 탄로나며 신묘와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고 성을 탈출해 조조에게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비에게 가난에 좌천된 서칙입니다. 서칙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사입니다. 서칙은 각지의 태수를 역임하며 명성을 날렸습니다. 215년 조조의 눈에 들어 장로 토벌의 선봉을 맡았고 장로 정벌에 성공했습니다. 하변에 있는 이민족을 안정시킨 공으로 금성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조조 사후 반란을 일으킨 구견을 토벌의 도종후에 봉해졌습니다. 시중까지 올랐지만 가난한 이유로 조비에게 미움을 받아 동평상으로 좌천됐습니다. 223년 임지로 가던 중 병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 휘하에서 큰 외교 성과를 낸 선권입니다. 선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후입니다. 도겸이 죽은 뒤 유비가 서주를 다스릴 때 서주종사가 됐습니다. 유비가 조조를 배신하고 원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사자로 갔습니다.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려고 할 때도 미축과 함께 사자로 갔습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뒤 종사중랑 병충장군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옥새를 원술에게 바친 동호의 군벌 손견입니다. 손견은 서기 156년 출생해 서기 1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대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자 중랑장 주준의 휘하로 참전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185년 변장 한수의 난에는 거기장군 장훈의 참군사로 참전했습니다. 187년 주주와 곽석이 장사군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장사태수로 임명돼 평정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됐을 때 후장군 원수를 따랐습니다. 191년 양인전투에서 화웅을 죽였으며 낙양에서 옥새를 발견해 원술에게 바쳤습니다. 반동탁 연합군 분열 후 원술의 명령에 따라 원수와 손을 잡은 유표의 거점인 양양을 포위했지만 황조와 여공을 쫓다 전사했습니다. 아들 선권이 오나라를 건국한 후 무열황제에 추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수부 전투에서 활약한 조조 휘하의 장수 손관입니다. 손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중대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장패와 함께 거병했습니다. 이후 도경을 따라 황건적을 토벌해 기도위에 임명됐습니다. 198년 따르던 여포가 조조에게 토벌되자 항복한 후 북해태수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을 정벌한 공으로 여도정후에 봉해졌습니다. 213년 유수부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서도 분전해 진의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에 맞은 상처가 악화돼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어린 나이에 사망한 손견의 아들 손광입니다. 손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계좌입니다. 손광은 손견의 사람입니다. 손견 사후 손책의 양보로 오정후의 봉작을 받았습니다. 199년 손책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조조의 조카와 혼인했습니다. 20세 때 관직에 추천됐지만 임명되기 전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 토벌전에서 큰 공을 세운 성교입니다. 성교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랑입니다. 성교는 손견의 동생인 손정의 삼남입니다. 조조군의 유수 침략을 수차례 막아내며 도호 및 정로장군에 임명됐습니다. 관우 토벌전에서는 여몽과 함께 출진했고 병주 평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감명과 불화가 있었지만 손권의 질책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초대 황제 손권입니다. 손권은 서기 182년 출생해 서기 25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모입니다. 손권은 손견의 아들입니다. 손견 사후 형 손책을 따라 유흥과 황조등을 격파했습니다. 200년 손책이 자객의 습격을 받아 세상을 뜨자 뒤를 이었습니다. 208년 조조를 피해 남쪽으로 온 유비와 손을 잡고 적벽에서 조조를 격파했습니다. 211년 수도를 말릉으로 옮기고 이듬해 건업으로 개명했습니다. 214년 입주를 평정한 유비와 형주를 분할 점령하기로 약조했습니다. 219년 유비에 관할 지역을 침략해 관우를 죽였습니다. 221년 황제에 오른 위나라 조비로부터 오왕에 봉해졌습니다. 같은 해 관우의 복수에 나선 유비를 이름에서 격파했습니다. 229년 신하들의 권유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황태자 손등 사망 후 후계자 싸움이 격화되자 250년 황태자인 손화를 폐위하고 손패에게는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252년 막내 설령을 황태자로 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태자 손화를 자살하도록 만든 손노반입니다. 손노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대호입니다. 손노반은 손권의 장녀입니다. 주유의 아들 주순과 결혼했지만 주순이 요절한 후 전종과 재혼했습니다. 선화가 황태자에 책봉되면서 선화의 친모가 황후 후보가 되자 손권이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패 사후 황태자가 된 선량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손권 사후 간통하던 손준을 이용해 선화가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획이 탄로나며 예장군으로 유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언니의 거진 밀고로 살해된 손노육입니다. 손노육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소호입니다. 손노육은 손권의 딸입니다.
언니 손노반이 황태자 선화의 친모가 황후가 되는 것을 저지하고 선화를 배출시키려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선권에 이어 제위에 오른 선량이 실권자인 손준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탄로났고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손노반의 거짓 밀고로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초대 황태자 손등입니다. 손등은 서기 209년 출생해 서기 24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고입니다. 221년 황제의 즉위한 조비가 동중낭장 임명했지만 사양했습니다. 229년 성권이 황제에 즉위한 후 황태자에 책봉됐습니다. 오나라가 건업으로 천도하자 육성과 함께 무창을 지켰습니다. 234년 성권이 합비신성으로 출정할 때 국사의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241년 33세의 나이로 유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제로 성씨가 개명된 손권의 이복동생 손랑입니다. 손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조안입니다. 손랑은 선견의 서자입니다. 222년 위나라 조휴가 동구를 공격하자 여범과 함께 싸웠습니다. 손랑은 화개를 사용해 군량을 모두 태웠고 이로 인해 여범에 의해 오나라로 송환됐습니다. 분노한 선권에 의해 정시로 개명된 후 종신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2대 황제 손량입니다. 손량은 서기 243년 출생해 서기 26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명입니다. 손량은 손권의 막내 아들입니다. 252년 손권에 이어 오나라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실권자인 손준 사후 권력을 잡은 손침이 천행을 일삼자 손침 제거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258년 손침에 의해 회계왕으로 봉해지고 폐위됐습니다. 이후 고비에 대한 참언이 돌자 손유에 의해 후광으로 격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젊은 나이에 유절한 손권의 아들 솔려입니다. 솔려는 서기 213년 출생해 서기 23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지입니다. 솔려는 손권의 둘째 아들입니다. 228년 손권이 오나라 황제에 즉위하자 건창후에 봉해졌습니다. 230년 많은 신하들이 왕으로 높여 봉할 것을 건의했고 수차례 끝에 허락됐습니다. 이후 부절을 받아 반주를 다스렸습니다. 232년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의 사후 조상을 보좌했던 솔례입니다. 솔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0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달입니다. 조조가 유주를 평정한 후 등용됐으며 각지의 태수를 역임했습니다. 228년 조휴가 오나라를 공격했을 때 깊이 들어가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서가 된 후 조예가 새로운 궁궐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조예 임종 직전 조상을 보좌할 역할로 대장군장사 및 상기상시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조상과 대립했으며 양주자사에 임명돼 전선으로 쫓겨났습니다. 241년 오나라 전종이 자피를 공격했지만 격파했습니다. 249년 고평랑 사변으로 조상이 제거된 후 사공에 임명됐습니다. 솔례는 사후경우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주와 내통하다 처형된 선부입니다. 선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국이입니다. 선부는 손견의 조카입니다. 선책이 강동 평정에 나설 때 양무도위로 참가해 공을 세웠습니다. 선책의 명령으로 주유와 형 손봉과 함께 예장군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여롱태수, 교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선책 사후 손권이 뒤를 이었을 때 조주와 내통하다 발각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강동 평정에 앞장선 선분입니다. 선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양입니다. 선분은 선견의 조카입니다. 192년 선견이 사망하자 남은 무리를 이끌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194년 선책에게 합류한 뒤 양주자사 유효를 격퇴해 예장군으로 쫓아냈습니다. 원술이 국왕태수에 죄수했지만 거절하고 선책에게 의탁한 뒤 유흥 황조 화음을 격퇴했습니다. 선책 휘하에서 예장태수와 정로장군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수십 년간 오나라의 변경을 수비한 선소입니다. 선소는 서기 188년 출생에 서기 24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례입니다. 선소는 선화의 조카입니다. 17세 때 선화에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활약해 광릉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선권이 왕이 되자 양의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9년 선권이 황제에 즉위하자 진북장군으로 임명돼 수십 년간 변경을 수비했습니다. 선권이 건업으로 천도한 후 청주와 서주의 사정을 물었을 때 막힘없이 대답해 유주목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초대 승상 선소입니다. 선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장서입니다. 선소는 공융의 공조로 출사한 후 양주자사 유효에게 의탁했습니다. 유효가 토벌된 후 선책을 섬겼습니다. 선권이 조비로부터 오왕으로 봉해지자 승상에 임명됐습니다. 장원이 장소를 제치고 승상에 오른 것을 지적하자 스스로 사임했지만 선권에 의해 복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총애를 받은 황족선송입니다. 선송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교입니다. 선송은 선권의 총애를 받아 사성교위에 임명됐습니다. 파구의 야성교위로 주둔하고 있을 때 선권의 총애를 믿고 병사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육손이 선송의 부하들의 머리를 깎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호의 견제로 진나라로 도망친 선수입니다. 선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는 오나라의 황족입니다. 234년 아버지 손태가 위나라의 신성을 공격하다 전사한 후 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70년 선호가 자신을 견제하는 것을 알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 가족들과 함께 투항해 표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80년 오나라 멸망 후 북파장군으로 자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수부 전투에서 선권의 진격을 저지한 손유입니다. 손유는 서기 177년 출생에 서기 21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이입니다. 손유는 선견의 조카입니다. 204년 손익 사후 단양태수에 올랐으며 선정을 펼쳐 수원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06년 조유와 함께 위나라 두 곳의 요새를 공략했습니다. 유수부 전투 당시에는 선권이 진격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훗날 분이장군에 임명돼 국왕과 여강의 세력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구원에 나선 손희입니다. 손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희는 오나라 초대 승상 선소의 아들입니다.
263년 손위로부터 위나라에게 공격을 받는 총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봉과 함께 면중으로 향했지만 총나라가 항복하자 철수했습니다. 훗날 영군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후계자로 지목됐지만 손권에게 빼앗긴 손익입니다. 손익은 서기 184년 출생에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수필입니다. 손익은 손견의 셋째 아들입니다. 오금태수 주치의 효령으로 출사했습니다. 형 손책이 자객의 습격으로 죽음에 임박하자 후계자로 추천됐지만 손책의 뜻에 따라 손권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203년 단양태수 및 편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04년 손권이 죽인 성원으로부터 청거됐던 사람들의 모략으로 암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의 사후 국정을 장악했던 손자입니다. 손자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얼룡입니다. 손자는 조조에게 등용된 후 조비, 조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훗날 조예가 연왕 조우를 대장군에 삼아 조방의 후견인으로 내세우자 조상을 대장군으로 추천해 조우를 몰아냈습니다. 조상, 사마이와 더불어 국정을 장악한 뒤 위장군까지 올랐지만 248년 유방과 함께 사직했습니다. 249년 조상이 고평릉 사변으로 축출되자 시중에 올랐습니다. 250년 유방이 사망하자 표기장군에 임명됐지만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의 왕랑 토벌전에서 큰 공을 세운 손정입니다. 손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유대입니다. 손정은 손견의 동생입니다. 손견 사후 조카인 손책의 부름에 응했고 회계태수 왕랑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손책이 표를 올려 분무교위로 삼고 중임을 맡기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고향 수비에만 전념했습니다. 손권으로부터 소의 중당장에 임명됐지만 오래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정을 일으켜 오나라의 실권을 잡은 손준입니다. 손준은 서기 219년 출생에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원입니다. 임종을 앞둔 손권으로부터 정치를 보좌하라며 무의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53년 정변을 일으켜 실권자 제갈각을 살해하고 승상 및 대장군에 올라 솔량을 대신해 섭정했습니다. 255년 관국원 문음의 난이 일어나자 위나라를 공략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같은 해 손해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목숨을 구한 뒤 손권의 딸 손노익이 이 계획에 가담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었습니다. 256년 위나라에서 투항한 문음의 계책을 받아들여 청주와 서주 공격에 나섰지만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견 사후 강동 지역을 제패한 손책입니다. 손책은 서기 175년 출생에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부입니다. 손책은 손견의 장남입니다. 손견 사후 외숙인 오경에게 수백 명의 병사를 받아 원수를 따랐습니다. 원술이 여강태수 육강을 격퇴하면 그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육강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원술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강동 지역을 평정하고 소패왕으로 군림했습니다. 200년 조조와 원소가 대치하는 사이 허창 기습 계획을 세우던 중 헌제에게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려던 허공을 처형했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냥을 나갔을 때 허공의 식객의 습격으로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동생인 손권이 오나라 황제에 즉위하자 장사완왕으로 추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이 즉위시킨 손유에게 살해된 손침입니다.
손침은 서기 231년 출생에 서기 25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퉁입니다. 손침은 손준의 사촌 동생입니다. 손준 사후 시중 및 우의장군에 임명되며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을 축출하려는 여보와 등윤을 제거한 후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257년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제갈탄이 원군을 요청하자 3만 명을 출격시켜 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설량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패출했고 제위에 올린 손위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에게 총애를 받아 성씨를 하사받은 선화입니다. 선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해입니다. 젊은 시절 성견을 따르며 항상 선봉으로 나서 싸웠습니다. 성견 사후 손책과 함께 강동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원래 유씨였지만 손책의 마음에 들어 손씨를 하사받았습니다. 선관 밑에서는 여광을 토벌해 위부중랑장 및 여광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04년 손익을 암살한 규람을 꾸짖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호입니다. 손호는 서기 242년 출생에 서기 28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종입니다. 손호는 선화의 아들이자 오나라의 4대 황제입니다. 손유 즉위 후 오정후에 봉해졌습니다. 264년 손유가 급사하자 좌정군 만욱의 추천으로 제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에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곧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복양흔과 장포가 자신을 제위에 올린 것을 후회했다는 모함을 듣고 두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265년 수도를 건업에서 무창으로 옮겼습니다. 266년 진나라 공격을 고려했지만 진서대장군 6개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280년 진나라에 항복해 규명 후에 봉해졌습니다. 284년 진나라 수도 낙양에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패와의 세력 다툼으로 황태자에서 패출된 선화입니다. 선화는 서기 224년 출생에 서기 25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효입니다. 선화는 오나라 마지막 황제 손호의 아버지입니다. 형인 손등과 솔려가 요절하자 황태자에 책봉됐습니다. 동생 손패와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자 남영왕에 봉해지고 장사로 유배됐습니다. 설량 즉위 후 집권한 외숙부 제갈각이 손준에게 암살되자 신도로 보내진 뒤 사사됐습니다. 선호 즉위 후 문왕제로 추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선환입니다. 선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숙무입니다. 선환은 선화의 셋째 아들입니다. 25살 때 안동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육성과 함께 이릉대전에 출격해 유비군을 격퇴했습니다. 이릉에서의 공으로 건무장군에 임명되고 단도 후에 봉해졌습니다. 우저독 재임 당시 횡강에서 요새를 구축하던 중 급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석양 전투에서 선봉으로 공을 세운 선환입니다. 선환은 서기 195년 출생에 서기 23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명입니다. 선환은 손정의 넷째 아들입니다. 형인 선교사 후 양무중랑장 및 강하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선권이 석양을 공격하자 선봉으로 나서 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양의장군에 임명되고 사선 후에 봉해졌습니다. 유생을 사랑해 부국의 자제들에게 학업을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위에 올려준 손침을 살해한 손후입니다.
선유는 서기 235년 출생에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열입니다. 258년 설량을 폐위한 선침에 의해 오나라 3대 황제에 올랐습니다. 선침이 영모를 획책한다는 보고를 받고 좌장군 장포와 모의에 살해했습니다. 260년 태상 복양을 등에 업고 포리당을 건설해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263년 위나라가 우방국인 총나라를 공격하자 구원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파동을 지키고 있던 총나라 출신 나원의 공격을 지시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시호는 경황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매복하고 있던 진나라 군대에 생포된 선홍입니다. 선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80년 낙향독으로 있을 때 진나라 두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낙향을 습격한 왕준의 군대를 요격했지만 대패했습니다. 성내로 돌아오던 중 몰래 따라 들어온 주지의 군대에게 생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활약한 오나라 장수 성겸입니다. 성겸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년 고가에서 태사자와 싸우던 손책을 경호했습니다. 215년 위나라와 벌인 합비 전투에 참전했지만 장려의 급습에 퇴학했습니다. 222년 이릉대전에서 육손 지휘하에 총나라 주둔지 5곳을 격파했습니다. 백제성에 주둔하는 유비를 붙잡기 위해 공격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겸은 방천화국을 잘 다룬 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종의 항복사실을 유비에게 알려 비난을 받은 성충입니다. 성충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중자입니다. 성충은 훈구학의 대가로 경주의 유표 밑에서 학생들에게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유표의 뒤를 이은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사실을 유비에게 알렸지만 유비로부터 힐난을 받았습니다. 조조에게 투항한 후 승상부 학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제자로는 윤무, 반준, 왕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궁을 바치고 조조에게 투항한 송헌입니다. 송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헌은 여포의 휘하 장수입니다. 198년 조조가 합의를 쳐들어오자 성에 갇혔습니다. 합의성에서 후성, 위속과 함께 진궁과 고순을 붙잡아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군의 공격을 받고 전사한 흑산적 장수 수구입니다. 수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토입니다. 수구는 흑산적 장현의 휘하 장수입니다. 191년 우독과 함께 10만 명의 병사로 거병해 동군태수 왕경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원군으로 파견된 조조에게 패배한 뒤 한해태수 장양에게 의탁했습니다. 199년 조조에게 여포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장양이 양추에게 살해당하자 양추를 죽였습니다.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북진하던 중 조조군의 공격을 받아 견성에서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죽임을 당한 수원진입니다. 수원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수원진은 원소 휘하의 장수입니다. 200년 관도대전 중 순우경 등과 함께 오소를 수비했습니다. 하지만 조조군의 야습으로 패배한 뒤 참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출사 3달 만에 삼공자리에 오른 순상입니다. 순상은 서기 128년 출생에 서기 19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명입니다. 승상은 조조의 참모 순욱의 숙부입니다. 논어와 춘추를 12살에 정통한 인재이지만 오랫동안 관직에 오르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184년 왕윤의 부름을 받아 종사가 되었습니다. 동탁이 정권을 장악한 후 형원상으로 출사했지만 95일 만에 사공에 올랐습니다. 190년 왕윤과 함께 동탁 암살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복을 설득해 기주의 항복을 받아낸 순심입니다. 순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우약입니다. 순심은 순욱의 동생입니다. 191년 고관, 곽도, 신병 등과 함께 기주목 한복이 원소에게 투항하도록 설득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는 원소군의 군사로 참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기습으로 패사한 순우경입니다. 순우경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관입니다. 순우경은 원소의 휘하 장수입니다. 195년 저수가 헌재 영접을 주장하자 곽도와 함께 반대했습니다. 같은 해 곽도의 건의에 따라 강군이 폐지되자 도독에 임명됐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개전 후 백마에 주둔한 동군태수 유연을 공격했지만 고전했습니다. 이후 오소를 지키다 조조의 기습을 받고 패배했습니다. 조조로부터 항복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하면서 처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가 폐업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순욱입니다. 순욱은 서기 163년 출생에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약입니다. 190년 기주목 한복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기주를 차지한 원소의 초빙을 받았지만 대업의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196년 장안을 탈출한 헌재를 영접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습니다. 헌재 영접의 공으로 시중 및 상서령에 임명됐습니다. 203년 만세정오에 봉해졌습니다. 조조가 위공이 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해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212년 성권정벌의 출정에 시중 및 광록대부에 임명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양호의 오나라 정벌을 반대한 순욱입니다. 순욱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8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증입니다. 순욱은 순욱의 아들입니다. 순욱은 조식과 친분이 깊어 조조 사후 조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263년 사마소에게 총나라 정벌대장으로 등회와 종회를 추천했습니다. 진나라가 건국된 후 양호가 오나라 정벌을 주장하자 가춘과 함께 반대했습니다. 순욱은 태시율령 제정에도 관여했습니다. 거만한 태도 때문에 사마영으로부터 총애를 잃고 정치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전략을 간파한 순유입니다. 순유는 서기 157년 출생에 서기 21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달입니다. 189년 폭정을 일삼는 동탁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사전 발각돼 사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192년 동탁 사후 헌재를 허창으로 맞이한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이후 군사로서 여포 토벌전과 관도대전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적벽대전에서는 유비 손권 연합군의 화공을 간파하고 조조에게 대비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214년 손권 토벌에 나섰지만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 건국에 앞장선 순위입니다. 순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경천입니다. 순이는 순욱의 여섯째 아들입니다. 그는 사마이로부터 순욱의 아들이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255년 관국원 문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사공에 임명됐습니다. 진나라가 건국되자 시중 및 태위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방통보다 뛰어난 논담 능력을 지닌 습정입니다. 습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상입니다. 습정은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할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214년 유비의 입주 평정 후 각지 현령을 맡았으며 이후 광한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양희의 계안보 신찬 저수를 도왔습니다. 습정은 방통보다 논담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끝까지 총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습진입니다. 습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1년 사망했습니다. 유비의 익주 평정 후 영릉북부도 이뤄서 관우와 함께 형주를 방어했습니다. 성권이 형주를 차지한 후 거짓으로 투항했지만 거병의 7개의 현을 점거하고 소릉태수를 자칭했습니다. 221년 성권이 보낸 반준에게 격파됐지만 항복하지 않고 유비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뒤 자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침의 반란 징후를 보고한 시삭입니다. 시삭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권자인 선침이 황제 선유에게 무창에 주둔하기를 청했고 선유가 수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위막은 선침이 지방에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어사로 있던 시삭은 선침이 모반을 일으킬 징후가 있다며 선유에게 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에게 청렴함을 인정받은 시위입니다. 시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좌우입니다. 시인은 선권에게 등용돼 기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관우 토벌전에 참전해 중위교위로 승진했습니다. 오나라가 형주를 정벌하고 무창이 수도로 정해지자 시중에 임명됐습니다. 228년 섭정 전투에서 유인책으로 조휴를 대파의 상서에 임명됐습니다. 229년 선권이 건업으로 천도한 뒤 무창에 남겨진 황태자 손등을 보좌하며 신임을 얻었습니다. 234년 제갈량 사후 총나라와의 동맹을 공고히 한 공으로 상서복야에 올랐습니다. 간신 여일이 많은 신하들을 탄핵했지만 단 한 번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선권으로부터 청렴함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예에게 가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비입니다. 신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좌치입니다. 신비는 모시던 원소의 사망 이후 업을 점령한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오르자 시중에 임명됐습니다. 222년 조진의 군사로서 오나라 강릉성 공격에 참전했습니다. 조비에 이어 조예가 즉위하자 영양후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조예가 대규모 궁궐을 지으려고 하자 반대했습니다. 234년 총나라의 5차 북벌의 대장군 군사로 참전했습니다. 이때 대장군 사마이가 제갈량과 싸우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와 총나라를 오가며 배신을 일삼은 신의입니다. 신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는 한중 동부에서 형 신탐과 세력을 모은 뒤 조조에게 협조했습니다. 219년
총나라의 항복해 건신장군 및 서성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위나라에 투항한 맹달이 상영으로 진격하자 유봉을 몰아내고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조기 사후 맹달이 총나라와 내통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를 토벌했습니다. 맹달 토벌 후 누선장군에 임명됐습니다.